자, 우선은 페이지 21쪽부터 함수의 그래프 마지막 심화 문제에 관련된 것들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 문제가 어려운 게 나올 거란 이야기인데, 자, 보자. 최고참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라고 하니까 우선은 W자 모양 딱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런 함수의 도함수는 당연히 3차 함수일 거고, 최고참 계수가 양수였으니까 미분하더라도 최고참 계수 양수니까 N자로 그려지겠죠. 결국은 3차 함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f'x가 0이라고 할 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자, 이러한 3차 함수 f'x를 생각하실 거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라고 딱 놓으면, 자, 우선은 이 형태는 아래로 볼록, 극소는 아래로 볼록, 극대는 위로 볼록, 그 다음에 극소는 아래로 볼록인데, 자, 우리 이런 것도 좀 다시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보자고요. 이 해당하는 넓이와 이 해당하는 넓이를 통해 가지고 넓이만큼 올라간다 그랬고 넓이만큼 내려가는 거니까, 만약에 이 넓이가 더 크다면 요놈은 아마도 이런 모양으로 더 내려간 상태로 그래프를 그리면 될 것이고, 만약에 이 두 넓이가 같다라고 하면 같은 높이로 딱 대칭성 갖게끔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넓이가 더 작다고 한다면서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W자 모양이 그려진다라는 것까지 좀 정확하게 갑시다. 알겠죠? 자, 그럼 이게 현재 모양은 이게 이제 y는 fx 함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볼게. f 알파, f 베타, f 감마라는 건 걔네들을 대입한 함수값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누구냐면 f 알파야. 자, 여기가 누구냐면 f 베타야. 자, 여기가 누구냐면 f 감마란 말이야. 대입한 함수값이니까. 근데 곱해서 음수가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셋 중에서 홀수 개만큼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일까? 마이너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아마도 한 개만 마이너스고 둘이는 양수가 되거나, 아니면 셋 다 전부 다 마이너스. 그래서 아마 상황은 셋 다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하면 X축은 이런 상황으로 그려질 수도 있을 거고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 X축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이 F 감마가, F 알파가 누가 더 작은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들 좀 더 극단적으로 그려볼게. 이게 f 감마라고 하면은 제일 낮은 지점에서의 극소값에 이렇게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된다면 얘만 하나가 음수가 되는 거, 나머지 두 개 양. 그래서 x축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다. 이 조건만 가지고는. 자, 어딘지 모르겠지만 괜찮나요? 자, 그래 놓고는 그다음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중 보기에서 옳은 것을 인대로 고르는데 f 알파에서 극대값인가요? 아니죠. f 알파는 무조건 무슨 지점이야? 극소 지점이야. 맞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틀린 표현이 되겠고요. fx는 0이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같나요? 그렇네. 이때도 될 수 있고 선생님 이때도 될 수 있다며요. 이때일 때 극 몇 개야? 두 개죠. 이때일 때 극 몇 개야? 두 개죠. 어떤 경우든 x축이 이렇게 지나가든 저렇게 지나가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건데, 어떤 경우든 두 실근 갖는 건 맞습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어디? 특정을 했다는 게 아니라 fx가 0이라고 하는 건 그래프를 보자면 y는 fx 그래프하고 y는 0은 이제 x축을 말하는 건데, 선생님이 아까 맨 처음에 여기서 이랬잖아. 요놈을 만족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음수값이 한 개가 되거나 혹은 음수값이 세 개 전부가 되는 건데, 음수값이라고 하는 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해당하는 극대나 극소인 값들이 다 아래쪽에 있다라는 뜻이고, 음수가 하나만 있다라는 것은 극소값 하나만 음수고 나머지 두 개는 위에 있다라는 건데, 그 기준이 누구냐면 x축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음수가 세 개가 되는 상황이면 이 극대값 세 개, 극대극소 이 세 개가 극값 세 개가 모두 음수가 되는 거는 x축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또 근데 이거는 결정되어 있진 않아. 음수가 한 개일지 세 개일지는 결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음수가 세 개라고 하면 x축은 이렇게 지나가야 될 거란 이야기고, 음수가 한 개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다라고 하는 극소값 바로 위에 그 극소값과 가장 낮다라고 하는 극소값과 그 다음 극소값 사이를 x축이 지나가야 되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고, x축이 어딘지는. 근데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그려질 건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나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은 그래프상에서 y는 fx 그래프와 y는 0 x축과 만나는 교점인데, 이때도 x축과 만나는 교점은 두 개고 이때도 x축과 만나는 교점은 두 개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표현은 맞다라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다 이해될까요? 그럼 디귿 볼게요. 디귿은 뭐라고 돼 있어? f 알파가 0보다 뭐 하라고 그랬니? 크다 그랬어. 근데 f 알파는 무슨 지점이야?
극소야. 근데 무조건 극대는 극소보다 더 클 거고요. 이 극소는 두 개가 있는데 요 놈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요 x축은 얘는 절대 아니잖아. 그지? 그럼 무조건 얘라는 거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제 디귿선지는 얘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봐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랬을 때 볼게. F알파가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 그림 중에서 x축이 두 번째 그림이라는 이야기야. 자, fx는 0이라고 하는 거에서 베타가 여기죠. 베타보다 큰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게 아니라 그쵸.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고, 참고 여기는 알파고, 여기서 베타 지점보다 큰 두 실근이 여기 갖는 거네. 지금 보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자, 따라서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에 베타라고 하는 값보다 큰 두 개의 뭘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이 베타보다 큰 쪽에서 두 점이 만나야 되는데, 보니까 만나고 있어. 그러니까 디귿선지도 뭐 했다고 보시면 될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선명하게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일 때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별로 고려를 다 하셔야 되고,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니은은 이런 상황일 때, 디귿은 이런 상황일 때 각각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케이스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 이 포인트 함수값이 3개를 곱했는데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세 함수값이 모두 다 음수가 되거나 3개 중에서 1개만 음수, 나머지 2개는 양수인 거를 골라낼 건데 3개가 모두 음수라는 것은 뭐 이 중에는 극대값 하나와 극소값 2개가 있을 건데 걔네들이 전부 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런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만 음수라는 것은 극소값이 2개가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극소값 그놈이 바로 아래쪽이 되고 나머지는 다 x축 위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판단한다는 거지. 이해가 다른 학생들도 될까요? 근데 이거 잘 나오는데 뭐 여기서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시험장에서는 딱 한 문제밖에 없으니까요. 문제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될 건데 여기서 이해 안 된 포인트.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가 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거는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래프 개형이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알파 베타 감마는 어딘지 모르니까 이러한 f'x 함수의 알파 지점에서는 극소, 베타에서는 극대 이런 모양이 그려지는 것까지도 이해되겠어요. W자. 그러면서 이 알파라고 하는 거를 함수에다 대입했다는 건 함수값이죠. 함수값. 뭐 극소값일 거고 극대값일 거고 극소값일 건데 얘네들끼리 곱해서 0보다 작다라는 것은 전부 다 작을 때는 x축보다 다 아래쪽에 3개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 만약에 음수가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이 둘 중 2개가 극소값인데 그 중에 더 작은 놈이 극소값이겠지. 물론 얘가 더 작을 수도 있고 얘가 더 작은, 그건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요 지점이 알파가 될 것이고 요 지점이 베타가 될 것이고 요 지점이 감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림은 내가 이렇게 그렸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참고로 만약에 요 그림에서 디귿에서 F알파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네는 지금 F알파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요거 말고 얘를 선택을 하는 이야기였던 거지. 정확하게 보자면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근데 얼굴 표정이 뭔가 그 깨름직한 그런 느낌인데 완벽하게 이해. 근데 자, 어쨌건 넘어갈게요. 그러면 21쪽에서는 더 없을까요? 그렇지. 만약에 시험장에서 위에 그래프 안 그리고 밑에 그래프만 그려가지고 디귿이 틀리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디귿이 왜 틀리다고 판단하죠? 그거는 네가 다 못 찾은 거니까 틀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다 못 찾은 것 뿐이죠. 그래, 밑에 그래프인지 위에 그래프인지 선택은 뭐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다 그려놔, 될 수 있는 걸 다 그려놓는 거지. 이렇게 우선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큰 틀에서는 여기서도 이 그래프가 이쪽에 더 아래쪽에 있으면은 요 놈이 x축이 하나가 되거나 요렇게 하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그림을 다 그려놔. 이렇게 이거 아니면 이거일 거 아닙니까? 둘 중에 누가 극소가 더 작은지 모르니까 이쪽이 더, 감마 쪽이 더 작을 때 하나 그림하고 알파 쪽이 더 작은 쪽에 그림 이렇게 하나 그리면 여기까지 됐어요. 그랬을 때 알파가 극대가 아니라는 건 무조건 명확한 사실인 거잖아. 이 그래프든 이 그래프든. 두 번째, fx는 0이라고 하는 거에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 거는 이 x축을 이쪽에 그렸을 때나 이쪽에 그렸을 때, 또는 혹은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도 x축이 이쪽에 그렸을 때나 이쪽에 그렸을 때 만약에 이 넷 중에서 하나라도 안 되는 것이면 무조건 틀린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니은 같은 경우는 이런 그래프나 이런 그래프나 모두 다 뭐합니까? 무조건 2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니은은 맞다라고 하는 거고, 디귿 같은 경우는 상황이 이거하고 이거 상황이 있고요. 이 상황 중에서 알파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 상황이면은 알파가 무조건 음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너는 이 그래프로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왜냐면 이게 전제야. 이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조건인 거야.
자, 네가 만약에 내가 그린 그림이 막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그 여러 개 중에서 어떤 것 하나를 가지고 와서 풀라고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이 붙는 거예요. F알파가 0보다 크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너는 이 두 그래프 중에 얘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서 fx는 베타라고 하는 지점에 베타라고 하는 이거 다 이렇게 되면 x축이 이렇게 돼버리면 f알파는 다 음수가 되니까 x축은 여기가 아니야. x축은 여기가 아닌데 문제는 이것도 x축이 이렇게 됐을 때는 f알파가 음수니까 무조건 이 그림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f알파가 양수가 됐으니 이렇게 했을 때 이 지점이 베타 지점, 여기가 알파 지점, 여기가 감마 지점인데 어찌됐건 베타보다 크다 쪽에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이 실근일 텐데 그 실근이 베타보다는 큰 쪽에 있으니까 디귿선지도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대신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모두 다 그려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해 보시고 여기에 문제들이 다른 문제집들은 이런 거 하나밖에 없겠지만 여기에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계속 그것들을 별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에서 시험제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21쪽은 됐나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2쪽 갈게요. 자, 22쪽에도 질문이 많더라고요. 22쪽에서도 질문이 많더라고. 자, 우리가 111번은 질문을 받았을까요? 오케이. 그럼 이거 말고 111번 말고 또 여기 있는 세 개 중에서 질문은 111, 우선 22쪽부터 먼저 볼게요. 22쪽에서부터 먼저 차근차근 해결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 거니까 22페이지에서 혹시 선생님 저 이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몇 번? 몇 번? 110번 한번 같이 봐보자. 그래, 좋아요. 110번 같이 한번 가볼게. 110번. 자, 110번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분석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현재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가 있고 역시 또 도함수를 주네요. 3차 도함수가 있는 상황인 거겠죠? x는 a에서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극대값을 갖는데 다음 보기 중에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의 3차 함수의 도함수는 a 지점이지만 우리는 도함수는 물론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얘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공통 과목에서는 두 번 미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의 두 번 미분에 관련된 이계 도함수는 다루지를 거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는 f'x 함수하고 그에 따른 fx 함수가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우선은 봐봐. 그럼 이제 봐봐. f'x는 도함수는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그래프상에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라고 그랬더라? 그래프상에서 봐야 될 것은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그랬어요. 자, 모양을 보는 게 아니야. f'x라고 하는 그래프의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진짜로 강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자,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중요한 거.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 그 교점을 중심으로 해서 부호를 보라고 그랬어요. 자,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쪽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여기서는 그래프가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아래쪽이 마이너스, 여기 위에 있는 거 플러스. 그럼 여기가 0인 지점에서 무슨 지점? 극소. 그럼 아마도 선생님 여기서는 이런 모양으로 갈 거고요. 여기서는 무슨 모양? 극대. 여기서는 무슨 모양? 극소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가자고. 뭐 어떤 거? 이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의 넓이와 이 해당하는 부분의 영역의 넓이를 통해서 이 극소가 맨 처음에 그렸던 것보다 같게 그릴 거냐, 아래쪽에 그릴 거냐, 위쪽에 그릴 거냐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랬거든. 지금 그냥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가 넓이가 더 작을 테니까 얘보다는 더 뭐하게끔 그리면 된다는 얘기일까? 위에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딱 이런 느낌이 지금 현재 누구라고 보시면 될까? 요 그래프에서 요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y는 fx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요런 같은 경우는 여기를 그대로 y축이라고 놔도 되겠네요. 여기 y. 대신 x축은 몰라. x축은 모른다. 알겠지? 자, 우리가 도함수를 가지고 fx를 판정한다라고 할 때는 개형과 y축 정도는 알 수가 있지만 다른 x축은 주어진 조건이 있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 그랬거든. 자, 어찌됐건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fx 함수 그래프일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A라고 하는 지점은 fx 함수 입장에서 뭐죠? fx 함수 입장에서 뭘까? 이 A 지점은 참고로. 아래로 볼록인 것과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 점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참고로 변곡점인데 이런 걸 물어보지는 못합니다. 공통 과목에서는, 공통 2에서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여기서 선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이거라고 할 때 fx 함수는 여기가 참고로 A고요. 여기가 참고로 A고 여기가 어디였습니까? B였고요. 여기가 얼마입니까? 4. 여기가 얼마였습니까? 0. 이렇게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자 봐봐. fx라고 하는 함수는 좀 높이 올라갈까? 자, fx라고 하는 함수는 b에서 극대값을 가져.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선지는 맞다라고 정리를 내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A하고 B 사이에서 자 T는 이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가 뭐죠? 이거 차 앞에서도 연습 많이 했잖아. 이거 뭐 의미하는 바가 뭐야? A, FA라고 하는 점과 T,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근데 그 T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다고? 요놈 사이에. 그럼 무슨 말일까요? 자, A, FA라고 하는 점과 그 다음에 여기 T는 여기 사이에 있을 거니까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한 요놈의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T에서부터 B까지 연결하는 이 기울기가 있을 때 자, 선생님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묻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여기가 변곡점이기 때문에 변곡점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갈 거잖아, 그치? 자, 이렇게 갈 건데 이게 이제 극대로 가다 보면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점점점 뭐해지겠어요? 이렇게 작아지는 거, 완만해지는 거 될까요? 그럼 누가 더 크다는 이야기일까? 얘의 평균 변화율이 얘의 평균보다 뭐 할 수밖에 없겠니? 클 수밖에 없는 거 될까요? 따라서 니은 선지도 뭐 한다는 이야기일까? 맞다라고 정리를 내려주셔야 되겠고요. 자, 디귿선지 같은 경우는 얘가 조건인 거야. 뭐뭐 1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걸 가지고 X축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지. F0일 때는 0보다 뭐 하려고 그랬어요? 크다 그랬고 FB일 때도 뭐 한다 그랬어? 0보다 큰데 F4일 때는 뭐 한다 그랬니? 그럼 그림이 이 그림이 아니라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조건이니까 이 조건에 맞춰서 그려야 되겠죠? 자, 이 조건에 맞춰서 얘는 이 그림에서 나왔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조건에 맞춰서 풀어야 됩니다. 자, F4일 때는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선생님 이런 느낌으로다가 X축이 그려지는 게 지금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이게 조건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선생님 얘가 이거 위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이거 1대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거일 때 fx는 방정식은 실근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는 거잖아. 지원씨 이해될까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만이 정답이 된다라고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럼 결국 우린 도함수를 가지고 fx라고 하는 원래 있던 4차 함수 개형을 판단했고 거기에 y축까지 그리고 사실은 정확하게 보자면 x로 둘러싸인 도함수에서의 넓이를 가지고 극대와 극소의 이 차이값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우선 현재는 디귿 같은 경우는 그림상으로 보자면 4일대가 더 높이 있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조건이 이러라고 하니까 이 조건대로 그냥 생각하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더 아래쪽으로 그려준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10번 문제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혹시 또 질문 더 있을까요? 자, 해봐야 돼요. 도함수 가지고 계속 도함수가 주어지면 그 밑에다가 제가 하듯이 fx 함수 그래프 그려보시고 반대로 또 fx 함수가 나오면 도함수 그래프도 거꾸로도 한번 그려보시고 그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본인들이 하셔야 되고 고등 과정에서 미분 공부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라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고 반드시 시험제 나올 거야.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나옵니다. 근데 쫄지 말고 안 하면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본인이 풀어보면서 뭔가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또 질문을 하셔서 해결해야지 그냥 아예 안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놔두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B반 학생들은 질문 못한 것들 나중에 혹시 있으면 체크해 두셨다가 제가 돌아가서 할 때 다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23쪽에서는 없을까요? 몇 번? 좋아요. 112번 니은만 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한번 전체 쭉 보면서 니은도 같이 설명할게요. 다른 학생들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교과서의 실리문항이라고 하면서 제가 아마 강조를 겁내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었냐 아니면 어디서 하여튼 어떤 한 문제를 내가 강조하면서 별표치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몇 번이었냐? 111번을 내가 설명했니? 잘 봐도 자 이거 모양은 뭐 다르게 나오더라도 늘 똑같이 풀면 돼. 자 시작한다잉.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풀면 절대 틀릴 수 없는 문제인데 그냥 첫인상만 보면 너무 문장도 길고요. 선지들도 있고 그래프도 막 휘황찬란하니까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처음엔 높을 수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몇 번 풀고 내 나름대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면 쉬운 거다. 자, 지금 현재 F'입니다. 중요한 건 F'은 그래프 모양이 아니라 그랬어요. 알겠죠? 자, G'이 이렇게 있고요. 그런 다음에 새롭게 우리는 이 문제에서는 얘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 함수? HX 함수. 근데 HX 함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 함수하고 gx 함수를 서로 빼서 만든 함수라고 했거든. 자, 어찌됐건 빼서 만들든 더해서 만들든 hx 함수가 얘라고 하는데 우리는 hx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hx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 하셔야 되겠어요? hx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 하셔야 되겠어요? 이거 미분에서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도함수를 찾고 개형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분을 딱 하니까 h'x는 뭐가 되는 거야? f'x
마이너스 G'X가 될 거고, 그래프 개형을 미분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프의 개형 파악에 있다면, 그래프 모양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공통 과목, 수투 과목에서는 그래프 개형의 파악의 핵심 요소는 뭐냐? 극대와 극소 지점을 찾는 것이 핵심 포인트란 말이에요. 극대와 극소 지점을 찾는 포인트는 H'X가 어느 지점에서 찾는 겁니까? 우선 0인 지점을 찾아야 될 것이고 0이 되는 지점이 무조건 다 극대극소는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앞뒤 부호를 판단해가지고 극대냐 극소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냐를 판정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hx 함수를 구하려면 방금 미분했던 H'X는 각각의 미분법에 따라서 각자 미분한 다음에 빼는 건데 요 놈이 뭐가 될 때를 찾는 거다. 0이 될 때를 찾는 건데 주어져 있는 놈이 식이 있다면 식을 계산해서 0 되는 걸 찾겠지만 이 문제는 식이 아니라 그래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방정식이 0 되는 걸 찾는 거를 거꾸로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니? 얘를 반대로 보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놈들은 는 y를 하면 두 그래프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0 되는 지점인데 같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 만나는 교점 지점이 0 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 그럼 이제 이 그래프에서 만나는 교점 지점을 카운팅을 해보니까 총 3마리가 나오는 거고 이 3마리가 바로 뭐가 될 수 있는 지점이다? 극값을 갖는 지점이다. 그 대신 무조건 극값을 갖는지 안 갖는지는 확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처럼 식이 없을 때는 뭘 쓰면 좋겠다고 했어요? 증감표를 그냥 한번 딱 나타내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점점점 하시고 감마 점점점 대충 하면 되니까 우리가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이니까 이렇게만 표시를 할 것이고 H'X는 0이고 0이고 0일 테고요. 그럼 이제 이거 보면 되겠지. 자, 이거보다 작다라고 할 때 H'은 F에서 G'을 빼는 건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무조건 양수지만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플러스거든. 자, 우선은 F 함수가 여기서 누구냐면 요게 F 함수니까 여기가 이렇게 표시를 딱 하세요. 여기가 G'이야. F'에서 G'을 빼면 얘가 작으니까 여기서 V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마이너스. 자, 여기가 이번에는 F'이고 여기가 G'이니까 요 구간에서는 F'에서 G' 빼면 무조건 뭐일까? 양수. 그 다음 여기가 G'이고 여기가 F'이니까 역시 또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겠네. 이 구간에서는 뭐야? 음수. 자, 그 다음 감마보다 크다 지점에서는 F'에서 G'을 빼는 거니까 양수가 되는 거라. 자, 이제 보면 내려왔다가 알파 지점에서 내려왔다가 베타를 향해서 올라갈 거니까 여기가 무슨 지점? 알파가 극소 지점. 여기는 무슨 지점? 극대 지점. 베타는. 여기 무슨 지점? 극소 지점. 그럼 개형이 다 나오지 않았니? 자, 그 대신 여기 봐봐. 알파, 베타, 감마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쫙 나와 있으니까 X축은 아직은 뭔지 모르겠고요. 자, 알파인 지점에서 난 찾았어. 알파인 지점에서 무슨 지점이라고요? 극소라고. 자, 베타인 지점에서 무슨 지점이라고요? 극대라고요. 그 다음 감마인 지점에서 무슨 지점이라고요? 극소라고. 하지만 이때 이제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더 내려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을 수도 있다고 해서 개형만 우선 딱 그려놓자고. 여기가 무슨 지점? 알파. H 알파가 되겠죠? 자, 여기가 무슨 지점? 베타. H 베타가 될 거고. 자, 여기가 무슨 지점? 감마. H 감마가 될 겁니다. 괜찮나요? 자, 이래 놓고 이제 선지 보면서 조건에 맞춰서 푸는 거야. 자, 우선은 베타에서 감마 사이는 이것만 봐도 되겠지. 베타에서 감마 사이는 H'X가 음수란 이야기는 감소지. 감소니까 기억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느냐? 그건 알 수 있어. 아,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었네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빠뜨렸다 이거? 요거 딱 하나 더 있었거든. 그럼 이건 F 베타 마이너스 여기서는 조건이 필요가 없네. 여기까지 확실하게 나왔다. 이렇게 돼 있다면 지금 hx 함수가 뭐였어요? hx 함수가 둘이 빼는 거였잖아. hx 함수가 둘이 빼는 거였잖아. 근데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0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말일까요? h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다라는 거는 요 지점이 바로 x축이 된다는 거지. 함수값이 0이니까. 그러면 베타였죠, 베타. 여기였네. 아, 선생님,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군요. 누가? x축이. Y축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이거 Y축 확정되어 있고,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였다라고 이렇게 확정이 되면, 자, 지금 현재 한 실근과, 여긴 중근이지만 근은 하나잖아. 같다 된 거니까, 결국 몇 개야 만나는 교점은? 3개 있으니까 실근은 몇 개 있다? 3개. 그럼 니은도 뭐 한다는 얘기? 니은은 뭐하다? 맞다. HX는 알파와 감마에서 극소인데 왜 이게 질문이죠? 하여튼 여러분 다 이해되셨죠? 이건 111번만큼이나 아주 쉬운 문제였던 거다. 오케이? 자, 문제 잘 보시고. 그 다음 또 여기서 질문 없을까요? 요 페이지에서. 괜찮아요?
다들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4, 25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아마 질문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몇 번일까요? 118번 좋습니다. 또 117번 옆에다 써두세요. 모의고사 문제거든. 근데 진짜 쉬운 문제인데 요 개념이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못 푸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117번은 이미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그 나왔던 거 모의고사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지. 어떤 우리가 자주 보지 못했던 표현들을 주면서 그 표현을 잘 해석하면 너무 쉬운데 해석을 못해서 못 풀게끔 만드는 게 모의고사 문제 좀 많은데 117번은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거고 118번 설명하겠습니다. 또 몇 번 설명할까요? 지훈 씨? 116번의 미음 116번도 그럼 마찬가지로 봐야 될 거거든요. 이것도 증감표 해가지고 똑같이 하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던 이 그래프를 보면서 너무 쫄지는 마세요. 이 모양이 이랬다고 해서 쫄 필요는 없는데 어쨌건 16번, 17번, 18번 세 문제를 같이 천천히 한번 해볼 테니까 집중해서 잘 봐두셔요. 자, 16번부터 시작해 볼게. 자, 방금 전에 연습을 했기 때문에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미 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만 다를 뿐인 거지 똑같은 거니까. 자, 이 문제를 보니까 F'X하고 G'X가 만나는 교점이 몇 개 있어요? 네? 두 개가 아니라 몇 개야? 세 개입니다. X는 얼마? 그 다음 얼마? 그럼 이제 H'X는 점점점 마이너스 5, 점점점 0, 점점점 5, 점점점 이렇게 갈 겁니다. H'X에서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이 표시해주세요. 여기가 F'이고 여기가 G'이니까 큰 거 싼 거 빼고 있으니까 무슨 부호가 되겠습니까? 자, 5에서 이거는 이게 G'이고요. 자, 이게 얼마입니까? F'인 거 이해될까요?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 그 다음 여긴 당연히 0 될 거고요. 요놈 또한 역시 G'에서 F' 빼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그럼 여기는 그 다음 거 보면 플러스가 되니까 맞아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일 것 같은데요. 여긴 무슨 지점? 극대. 아, 왜 그래? 자, 여긴 잠깐 0 되는데요. 내려오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상황이 되겠네요. 5인 지점에서는 뭐 할 거냐? 다시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극소가 되는 상황으로 요런 그래프가 되는데 x 마이너스 x는 gx 마이너스 x인데 문제가 반대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fx 문제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고맙다.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반대로 해야 되겠죠. 아이고 a. 자, 여기서 h'x는 g'x에다가 누구 빼는 거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근데 이건 똑같이 변동상 없으면 만나는 교점이니까. 그럼 여기서의 h'x는 자, 이보단 작을 때는요. gx에서 빼는 거니까 이건 마이너스였네. 그 다음 여긴 플러스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니까 오케이. 요 그래프는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까지는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5, 여기는 참고로 0, 자, 그 다음 여기는 얼마? 5,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여기는 확정되어 있죠. 이거 0이니까 여기가 Y축이라는 건 변동사항 없겠네. 여기가 Y축은 변동사항이 없는 지점인데 중요한 건 X축이 여길지는 아직 몰라. 아까처럼 뭔가 집어넣어서 뭐 F베타는 얼마 뭐 이런 게 있으면 상관없겠는데 이 문제 어디에도 읽었을 때 없는 거고 둘 다 모두 뭐라고 했어요? 둘 다 모두 두 그래프 자체가 Y축 대칭이라고 하네. 그럼 얘네들도 뭐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얘네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 된다는 것이 될까요? 그럼 바로 아마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점대칭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점대칭. 이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요가 아니라 네가 한번 그런지 이해가 안 가니? 지금 현재 이 해당하는 넓이만큼 올라갈 거고 이 해당하는 넓이만큼 올라갈 건데 이미 이 두 그래프가 뭐 한다 그랬어? Y축에. 대칭이니까 이 넓이가 서로 뭐 하겠니? 같을 거야. 같을 거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간 거리하고 요 거리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이 거리가 서로 뭐 할 거라고?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주어진 그래프 자체가 이미 또 대칭성을 띠고 있다 그랬으니까 모양 자체들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랑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비율이 똑같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현재 그림은 이렇게 된다는 건 다 이해가 되셨다면 요놈이 X축이 여기에 있다면 원점 대칭이 될 수도 있겠지만 X축이 밑에 있다고 한다면 요 점에 0,2점에 대하여 두 그래프는 이게 서로 뭐 한다고 보면 될까요? 대칭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지. 제 말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한번 봐볼게. 선생님,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 hx 함수는 증가 맞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하는 거 맞아요? 올라가고 있잖아. 그지? 내려오는 거 하나도 없었잖아. 그지? 잠깐 멈칫하는 건 있었지만, 그래도 증가가 맞고요. 그 다음 hx 함수의 극대값은요, 극대값이랑 그 다음에 h의 극소값의 절대값이 같냐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가 같을 거냐면, 지금 hx 함수의 극대값이랑 극소값에 대한 절대값이 같다라는 건 x축이 여기 있으면 그렇겠죠. x축이 여기 있으면 절대값을 씌우면 얘가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얘네들은 이놈의 극대값이랑 요거의 절대값 씌운 거의 극소값은 서로 뭐 하겠니? 같을 건데 문제 어디에도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추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맞아야 되는 건데 항상 옳은 건데 그래서 니은이 틀린 이유는 저 주어진 조건에서 아까 우리 전 문제는 아까 1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F베타와 G베타가 서로 같다라는 추가 조건이 있다 보니까 베타 지점이 바로 H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X축이 지나가는 자리라고 했거든.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안 될 거고요. 그 다음 이게 특징인 거래요. H5와 마이너스 5하고 H5의 곱이 0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뭐하는 이야기? 음수이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 일어난 이야기인 거겠죠? 이 그래프가 선생님 현재 이렇게 될 건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X축이 지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X축이 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지나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지. 왜냐면 둘 다 양수이거나 혹은 둘 다 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제 말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거 이면이라고 하는 건 X축이 이거나 이거이면 HX 함수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X축이 이렇게 그어질 때도 그는 하나고요. X축이 이렇게 그어질 때도 그는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두 가지밖에 없는 거거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은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상황 모두 다 hx를 0이라고 할 때 실근은 몇 개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디귿선지는 항상 오는 거 맞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든 성립하는 거니까. 재훈 씨가 여기서 이 안 된 부분은? 뭔가 지금 걸린 부분은? 괜찮아? 다른 학생들 잘 안 됐어요? 어디? 니은? 니은. 우선은 여기가 극대값인 거 이해될까요? 여기가 무슨 값이에요? 극소값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 상황이 무조건 맞아야지만 이거 니은선지를 맞는 것까지는 이해되시죠? hx 함수의 극대값이 h의 극소값에 뭘 씌운 거랑? 절대값 씌운 거랑. 그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x축이 사실 이 문제에서는 x축이 어디 그어지는지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럼 만약에 x축이 만약에 이렇게 그어졌다고 칠게 x축이 이렇게. 그러면 이게 극소값이니까 극소값에 절대값 씌우면 요것만큼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게 극소값인 거이 될까요? 여기는 무슨 값인 거예요? 극대값이죠.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무조건 틀렸다. 근데 만약에 니은 선지가 맞으려면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h의 극대값과 h의 극소값의 절대값이 서로 같을 때 한 다음에 뒤에 샬라샬라 이렇게 물어보면 이 조건이 바로 뭘 의미할 거냐면 X축이 어디를 지나간다는 이야기일 거냐면 여기를 지나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거 위로 올라갔을 때랑 그냥 절대값이 서로 같은 상황일 거니까. 그럼 이거 만약에 뭐였을 때 뭐 샬라샬라가 맞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때는 X축이 여기 지나간다는 표현이 되는데 그냥 이 문제는 이게 같다라고 하는 것은 X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라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됐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을 좀 잘 보시고 의미 파악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 뭐 그래프 개형만 잘 그리신다면 뭐 전혀 틀릴 법한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고 1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17번 문제. 진짜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 너무 쉬운 문제야. 너무 쉬운 문제인데 오답률도 높고요. 또 학생들이 이게 뭘 말이야 무슨 말이야 라고 이렇게 해석을 못 해가지고 이게 틀리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자, 잘 봐봐. 요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fx 함수 그래프예요? f'x 함수 그래프입니까, 이거? 좀 조심해라. 이거 f'이야. 그럼 학생들이 여기서 이거를 막 극소, 극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f'의 그래프에 대한 극대 극소는 한 번 더 미분한 f2'x 입장에서는 어디서 극대냐 극소냐가 이게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공통 수학 2라고 하는 과목은 또 한 번 미분한 함수는 다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만 봐? x축하고 어디서 만났고 어디가 위냐 아래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만나는 지점 봤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다 보니 참고로 fx 함수의 극소는 몇 개이냐? 극소는 어디냐? fx의 함수의 극소는 어디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요 지점 x는 얼마? 마이너스 4. 또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 어디? 그 다음 극대는 얼마냐? 여기서 fx 함수의 극대 지점은 어디냐?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요 지점 하나밖에 없어요. x는 0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여기를 포인트 여기를 다 본다고. 아니야. 그냥 제가 이건 습관이라고 그랬습니다. f'x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으면 물론 f2'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기가 극대, 극소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는 수학 2에서는 없을 거라 그랬어요. 무조건 없어요. 확신합니까? 네, 확신하니까 무조건 f'x 함수는 x축과 만나는 교점과 위아래 이거 보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자, 저게 fx 함수가 아니니까 그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러고 한 다음에 이제 문제 읽어볼게.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충분히 작은 양수의 h는 뭐 되게 지금 작은 양수인가 0.0001 이 정도 생각해. h는 알겠지? 자, h가 이런 숫자인데 m이라고 하는 숫자에 충분히 작은 양수를 빼면 m보다 살짝 작겠죠? 그 다음 m보다 x범위는 m보다는 살짝 작으면 m보다는 작으면서 m-h보다는 큰 거니까 아마 거의 m의 살짝 왼쪽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x범위가. 그러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해당하는 지점 m보다 살짝 왼쪽에 있는 지점에서 이런 분수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해도 되겠니? x, fx하고 m, fm은 뭘 의미하는 거야? 두 점을 연결하고 있는 기울기죠. 평균 변화율이죠. 근데 그게 뭐 하다는 이야기일까? 음수란 이야기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m이라고 하는 지점이 딱 fx 함수가 있다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니? 참고로 거의 근처에 있으니까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보다 살짝 왼쪽에. 중요한 건 m보다 왼쪽에서의 기울기 값이 뭐라고? 음수, f'x가 음수란 이야기인 거야. 그 다음 봐봐. m이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는 m 플러스 h니까 m보다 살짝 오른쪽에 x범위가 있을 건데 여전히 x분의 fx, m분의 fm 결국 이 두 점을 이 분수식이 갖고자 하는 의미는 이 두 점을 연결한 거에 평균 변화율인데 이거는 뭐가 돼요? 크대요. 그럼 이가 아마도 m을 기준으로 해서 살짝 오른쪽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이놈은 기울기의 양수란 이야기인 거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m이 무슨 지점이라는 이야기일까? 이 fx 함수 입장에서는 얘가 극소였다라는 거야. f'이 아니라 fx 함수 입장에서는 m이 뭐였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극소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야. 여기 이해돼야 안 돼요? m보다 살짝 작은 사이에, 그러니까 m보다 살짝 작은 사이에 x가 있는데 그 x 지점에서 m, fm이라고 하는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 음수라는 건 내려온다는 이야기야. 감소한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바로 m을 기점으로 해서 또 오른쪽은 0보다 크다는 이야기 증가한다는 이야기니까 m이 무슨 지점이다? 감소했다가 증가로 바뀌는 지점이니까 극소. 그럼 여기서의 극소 지점 어디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서 아마 극소를 해석했는데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극소는 딱 두 개밖에 없었다? 이해됩니까?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모든 m의 값의 합은 얼마입니까? 물어봤으니까 둘이 합해서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이럴까요? 근데 자칫 극소라고 해석은 잘했는데 요놈 지점에서 합파해가지고 정답을 이상하게 써버린 친구들도 상당히 모의고사에서 많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fx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맞겠지. 근데 문제 조건은 f'x라고 줬으니까 f'x 상에서의 극소나 극대는 f2'x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fx 함수 입장에서는 그래프 모양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만나는 지점과 위아래 부호 바뀌는 지점이 중요한 포인트다. 제 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계산할 건덕지도 없이 그냥 바로 암산으로 해석만 잘 됐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보니 씨 이해될까요? 어디가 이해 안 갔네요. 어디서 처음부터 아니면은 어디? 오케이. 책을 갖고 다녀야겠지? 자, 1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보나 해석이 되냐? 요 놈이 의미하는 바가 이거 뭔 말인지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고. 저 그래프는 중요해. 이건 그래프 중요한 게 아니라 맨날 바뀔 거니까. 요거 해석이 돼?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보나? 요게 뭘 말하는 걸까 보나? 기울기. 어떤 기울기? 여러분들 이거 제발 공부 좀 해줘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면은 답답해져 버립니다. 이거 뭘 말하는 거야? 기울기. 어떤 기울기? 기울기만 말하면 안 되지. 정확하게 말해야지. 어떤 거? A, FA라고 하는 점과 B, 이렇게 한 점이야. 이렇게 한 점. A, FA. B, FB. 이 두 점을 지나가는 기울기야. 두 점을 연결하는 두 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써야 되겠냐? M, FM이라고 하는 점과 M, 여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M, FM이라고 하는 점과 그 다음 X, FX인데 X가 M보다 뭐한 지점인 거야? 작은 지점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X, FX가 있는데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 값이 뭐라고? 음수라고.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M보다 작은 쪽에 어떤 점을 딱 잡았을 때 이 기울기가 음수란 이야기는 X에서부터 M까지는 그래프가 뭐 해진다는 얘기일까? 감소한다는 거지, 감소. 그래서 이건 감소. 이걸 해석하라는 거야, 감소. 그럼 오른쪽은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 그럼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지점이 바로 M지점인 것까지는 이해됩니까? 그럼 M은 무슨 지점?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지점은 우리 그 지점을 뭐라고 그래? 극소라고 하죠, 극소. 이해되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만 하시면 저 위에 있는 그래프 모양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건 맨날 바뀔 거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두 번째 분수식이 0보다 크다 작다가 뭘 말하지?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118번 좋은 문제. 아주 베리베리 중요한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잘 봐주세요. 자, 이거는 조건별로 하나씩 잘 캐치해냈으면 좋겠어요. 잘 못 풀었어. 어디서 막혀서 된 거예요? 좋아요. 맞아. 이건 그럴 수 있겠다. 못 풀었을 가능성이 없겠다. 소연이 이거 풀었어? 틀렸어? 자, 어떤 포인트에서 그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두 다 같이 저를 보겠습니다. fx라는 함수가 몇 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1인 함수니까 뭐 n자 타구선 또는 올라가는 거. 자,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나왔다. 이거. 서로 다른 뭐 한다 그랬어요? 두 개의 실근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그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이거나 또는 이런 그림인 거 다 동의되시죠? 참고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식의 특징도 알잖아. 3차와 2차로 구성되어 있는 식이라는 거. 3차와 2차로 구성.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띠고 있는 그래프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만약에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그림이 딱 머릿속에 아직 복합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니까 딱 이거 하나만 단정해서는 안 돼. 복합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막 폭발적으로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가해 조건을 보면 이 그림 두 개를 좀 떠올리면 좋겠다. 괜찮나요? 자, 메인입니다. 3차 함수에서. 자,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 이번 중간고사 때 했다. 미분계수에 대한 걸로. 자, 이러한 두 개 함수값, 해당 지점에서의 함수값과 해당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둘 다 동시에 0이라고 할 때 특징. 지원아 뭐지? 이걸 보면서 네가 해야 할 특징이 뭐지? 하면 안 되지. 바로 나와야지 이거는. 뭐야? 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다 여기서의 특징은 그럼 당연히 이건 이 점의 기울기가 0이지. 특징 뭐야? 그렇지. 어떻게 인수를 갖는 거야? 인수 이야기가 나와야 돼. 어떻게? 그렇지. 그겁니다. 이거 했잖아. 이런 놈들 이거 어떤 포인트에서 했냐? 이거 했잖아. 보나 봐야 돼. 이 포인트에서 했잖아.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어쩌고저쩌고가 딱 나왔어.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 만약 나눠 떨어졌다.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으로 주어진 fx 함수를 나눴는데 나눠 떨어졌다. 라고 하면 fa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0 될 거고 그 다음 요거 미분한 다음에 또 a를 집어넣어도 0 되잖아.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러면 거꾸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다. 이거 써놔. 지금 이거 몰랐던 사람들 제가 배웠던 건데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 메모해야 돼. 엄청 중요한 거야. 앞으로 문제 풀 때마다 떠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딱 정립을 해두라고. fx라는 함수를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어 떨어졌다 라고 하면 특징이 뭐냐? 우리 이 식에서의 특징은 무조건이야.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인수 정리겠죠? A 집어넣으면 0이라는 것 하나와 이거 잠깐 미분해 볼게요. F'X는 X-A 곱하기 QX 그 다음 더하기 X-A의 제곱 Q'X인데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여전히 FA는 얘 때문에 이 부분은 0, 얘 때문에 이 부분은 0 되니까 F'A도 0이라고. 그래서 거꾸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FA가 0이고 F'A가 0이면 이렇게 생각해야지. fx라고 하는 놈은 반드시 뭘 인수로 갖고 있을 거다? x-a의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다. 제곱수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다. 이해돼요? 그러니 이 f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냐?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그 다음 어딘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딱 써봐. 물론 여기 플러스 써도 되고 마이너스 써도 됩니다. a 자체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거 꼭, 근데 많이 나오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좀 알아둬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선생님 저거 이런 거 한 적이 있었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꼭 옆에 있는 거 메모하시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그림은 다시 두 가지 상황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가겠네. 가나를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여기는 참고로 얼마니? 여기 참고로 얼마니? A. 그럼 여기가 얼마니? 극대가 된 점 요즘 얼마야? 3분의 2A 플러스 3분의 2A 플러스 3까지 이렇게 딱 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할 때 다시 한번 먼저 해볼게요. 혹시 까먹은 사람들은 고1 과정이야. 또 메모합시다. 고1 과정입니다. 고1 과정에 이렇게 B가 있는데 선생님 요 해당하는 거리 비율이 M 대 N인 요 점의 좌표를 찾으라고 할 때 고1 때 했던 거야. 자, 두 비율은 더해 주시고요. 자, 서로 엇갈려서 아마 들으면서 기억이 날 거예요. 서로 엇갈려서 곱한 것들끼리 더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비율 관계를 통해서 요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 2니까 두 비율을 더한 것분에 크로스에서 엇갈려서 곱한 것들의 합이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죠? 자, 어찌됐건 극대가 되는 지점은 이렇게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네. 자, 여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네. 여기가 A가 되면 참고로 이 변곡 좀 끼고 있는 지점이 2입니다. 2대 1이니까 여전히 마찬가지로 3분의 2A 플러스 3. 변동상 없는 거네. 자, 이거냐를 얘가 결정을 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요, 이제. 두 그래프 중에 하나는 무조건이야. 왜냐하면 가나의 조건을 해석하면 이 두 그래프 중에 하나거든. 괜찮지,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저는 넘어가 볼 건데, 자, 3보다 작다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3보다 작거나 같다 범위 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다음 식을 만족하는 t의 최대값이 얼마래요? 1. 이거 이제 뭔 말인지 봐야 되겠지. 근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이거 정도는 준혁이도 할 것 같은데 준혁아 이 식이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식이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여기다가 좀 더 보여주게 y까지 딱 써버릴까? 뭘 말하는 것 같아? 아니, 그냥 이 식,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쓴 것만 보고 혹시 해석이 안 될까요? 이 네모 박스 치고 있는 저 는 y를 하면 이 파란색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 뭐야? 뭐지? 아니죠. 접선의 방정식이죠. 접선의 방정식이죠. 이 연명할 놈들아. 어디서?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우리 접선의 방정식 쓸 때 어떻게 썼었니? y 빼기 ft는 f''t 가로 열고 x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외우라고 한 이유가 여러분들 이런 식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못 본단 말이에요. 역으로 해석을 못한 이거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 무슨 말일까? 선생님 fx 함수하고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얘보다 무조건 뭐 하다는 이야기야?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는 위에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위에. 그럼 어떨 때가 위에 그려질 거냐? 봐봐.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인 어떤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그렇게 되면 fx가 큰 거니 접선이 큰 거니? fx가 큰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접선이 뭐한 거를 구해야 되는 거야? 큰 거를 구하는데 그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접선의 t 지점이 최대 맥시멈 얼마라는 거니? 1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선생님 얘가 클 때는 언제일 것 같냐? 지금 보시면 언제일 것 같냐? 이럴 때가 다 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가 다 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할 때? 위로 볼록일 때. 근데 3차 함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으로 바뀐다 그랬어?
변곡점.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후에는 얘가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지. 그 변곡점의 x좌표 맥시멈이 얼마라고? 1이라고 하는 거야. 제 말 여기까지 되겠니? 그러면 선생님 요거는 여기가 그럼 참고로 여기가 얼마란 이야기일까? 이 그래프였다면 여기가 얼마야? 변곡점 지점이니까. 얘 근데 말이 돼 안 돼? 그래서 나가리야. 얘란 이야기지? 그럼 얘가 얼마란 이야기니? 1이라. 그럼 잠깐 봐라. 얘가 1이라고 했거든. 얘가 지금 변곡점 지점이 맥시멈 될 수 있는 t 값이 이 t가 1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이 접선을 긋게 되면 접선이 fx 함수보다 아래쪽에 있게 되니까 안 된다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된다는 거 아니야. 변곡점이 요 놈인 거야. 그럼 끝났지. 이거 안 써도 되겠어. 왜 안 써도 되지? 자, 변곡점에서 극소, 그 다음에 극대, 여기 거리 비율이 다 1대 1대 1 아니니?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야 지금 현재? 그럼 여기 얼마겠니? 여기 얼마겠니? 그러면 이제 식이 완성된다고. 식도 금방 써질걸? 이게 무슨 축이야? X축이잖아, 그지? 우리가 fx라는 함수식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일반적인 직선하고 연립하는 상황이라면 그 만나는 교점이 중요하겠지만 지금처럼 x축과 만나는 이 교점을 알고 있을 때는 바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fx 입장에서 x축과 만나는 이 교점의 이 숫자들은 뭘 말하는 거야? 근을 말하는 거니까 fx는 여기서는 한 근 만나니까 x 빼기 빼기 하니까 플러스 3이고 얘는 어떻게 만났어? 접하면서 만났으니까 중근일 거라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이렇게 쓰시고 최고점 계수는 얼마라 그랬어? 1이라고 하니까 식이 이렇게 금방 작성된다고. 근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걸 알아야 불필요한 계산의 식 없이 그냥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어디 그렇죠? 이래서 접선을 그리는 선이 그래서 왼쪽에 있는 곳에서는 위로 가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 이거를 만족하는 최대인 지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딱 그었잖아. 그럼 요놈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지금 참고로 이 범위 내에서 그래프인 거니까 이 범위 내에서 이 식을 만족하는 t라고 했으니까 t가 여기서부터 만족할 거 아니야. t가 같아도 되는 거니까 t가 1일 때는 같은 거잖아. 오른쪽에서는 내려갈 거니까 얘가 이렇게 갈 거니까 조금이라도 t가 1보다 큰 쪽의 숫자들은 이 식을 만족 못하지. 얘가 무조건 조금이라도 더 클 거니까 접선이 조금이라도 클 거니까. 근데 이 식을 만족하는 t 조심해라. 여기서 말하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네들이 잠깐만 3보다 잠깐만요. 잘못 풀었다. 그래요. 이래야 되겠네.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서 그은 접선이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3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뭘 넣더라도 잠깐만. 그래도 잠깐만 상관이 없지 않나? 다시 제가 천천히 정리할게.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이 fx라는 3차 함수가 자 t, ft에서 그은 접선 t, ft는 이제 여기 그리고 t는 여기라고 잡아두시면 이 여기서 그은 접선 아니 이렇게 그으면 이 접선보다는 3보다 작은 지점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돼야 될 거니까 이게 맞네요. 네네. 제가 잘못 풀었다. 죄송합니다. 우선 요거 여기서 마지막에 잘못 풀었다 이거. 자, 이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는 당연히 이건데 이거를 내가 놓쳤어요. 자, 이걸 만족하는 t의 값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 대신 이겁니다. 3보다 작다 범위 내에서라고 했으니까 3보다 이 작다 지점에서의 fx 함수는 여기에서 긋는 접선은 여러 개가 이런 거는 접선을 하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여기서 긋는 접선은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 그림을 최종적으로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렸어야 됩니다. 죄송해요. 자, 이렇게 그렸어야 된다. 자, 잘 봐. 이러한 그래프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여기 현재 3이야. 근데 접선이 그어질 수 있는 접점의 마지막 마지노선은 1인 지점인 거고 문제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는 x범위는 어디?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긋는 접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긋는 접선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에 해당하는 접선이 여기를 1로 두면 1보다 작은 지점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그었을 때도 3보다 작다일 때는 무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어져 있는 그 접선의 접점이 그쵸 여기 이거를 이제 벗어난 이 지점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다른 지점에서는 뭐 클 수도 있지만 다른 지점에서는 3보다 작다라고 하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는
더 얘가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갈 때의 접점의 x좌표가 t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이거보다 더 커지면 접선이 아까 말했던 변곡점 지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긋잖아?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럴 때 fx가 접선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이게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지만 만약에 t라고 하는 지점을 이렇게 2를 여기로 두게 되면 이거 이후에는 접선의 모든 것들은 fx보다 다 위에 떠 있을 거니까 당연히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왼쪽에 그려지는 건 다 떠 있는데 문제가 이거를 제가 지금 못 봤습니다. x가 3보다 작다라고 하는 모든 실수에서 fx라는 하얀색의 함수와 빨간색의 접선의 방정식이 빨간색이 무조건 크려면 여기가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주어져 있는 것이 아까도 봐왔던 것처럼 이런 접선이 딱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교점이 얘하고 얘 두 개 있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상황에 여기가 1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보면 되겠죠. 끝났어요. 여기는 좌표를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되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 잘 봐라, 잘 봐라. 자, 이렇게 긋든, 요렇게 긋든, 요렇게 긋든, 여기서 생기는 만나는 교점들의 세 개의 실근의 합이랑, 여기서 긋고, 여기서 긋고, 이렇게 그어진 이 만나는 교점의 세 실근의 합이랑, 여기서 생기는 이 교점들의 세 실근의 합은 항상 뭐 하다 그랬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딱 최대 맥시멈으로 그려질 수 있는 지점이 t가 1이라고 했고 그 1이라는 지점이 접점인데 여기서 이렇게 접점을 그었을 때 특징은 뭐냐면 여기 3,0을 지나가는 상황이 돼야 된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게 이게 최대 맥시멈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의 t 값이면 지금 여기서는 중근이니까 근이 두 개가 있는 거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하나가 있으니까 이 함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L이라고 하고 얘를 fx의 함수라고 한다면 요 놈하고 요 놈을 연립했더니 세 실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세 실근의 합이 5라면 다시 이 fx 함수하고 x축하고 만나는 이 교점에 대한 이 세 실근의 합도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5가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슨 근을 갖는 거야 이번에는? 중근을 갖고 여기 있는 건 아직 몰라. 그 알파라고 둘게. 자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5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계산식 안 쓰고도 그냥 저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이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쓰셔야 될 겁니다. x 플러스 x 빼기 빼기 1이니까 그 다음 여기서는 중근 갖는 그죠? 여기서는 3에서는 중근 갖는 거니까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하고 딱 끝내버리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1 집어넣고 계산하면 정답은 8이 정답인 것 같은데 2번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번이라고 정답이? 4번이 아까 이거 아니었냐? 그럼 이거 정답 잘못된 것 같은데 fx가 x 아까 여기가 3이라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3 나오지 않았었어? 아까 했을 때는 비율관계로 따라서 했을 때는 이게 만약에 이거 3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아까 여기가 한 칸이었고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었나요? x 빼기가 되고 여기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돼. 아까는 이렇게 됐었던 거냐, 그치? 그럼 여기다가 아까 1을 집어넣으면 얼마지? 4.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돼서 16 나온 거 보니까 아마 이 답지가 4번으로 돼 있는 거는 지금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풀었던 형태로 생각을 하고 푼 건데 그거 잘못 푼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답지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답을 수정해 주세요. 2번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2번.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마도 이 해당하는 요소를 못 보고 문제를 풀었어요. 지금 다음 부등식은 어디서 만족해야 된다고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범위에서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데 음입학은 했잖아. 이 접선이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무조건 fx보다 뭐 해야 돼? 위에 그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접선을 잡게 되면은 무조건 아래 그려질 거니까 이쪽엔 절대 그려지면 안 되고요. 근데 이 위쪽에 그려졌을 때 이제 문제는 이 참고로 변곡점에서만 이 접선을 긋더라도 접선이 통과하면서
그려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3보다 작거나 같다 범위 내에서 fx 함수가 이 접선보다 위에 있는 상황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가 마지막 마지노선인데요? 여기서 조금씩 가다 보면 접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게 딱 어디냐면 요 3을 딱 지나가면서 여기에 접선이 그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3보다 작거나 같다 범위 내에서 이 fx라고 하는 이 함수는 접선보다 무조건 전 구간에서 작다가 되니까 성립 조건에 딱 맞아 떨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요 순간에서의 이 접점의 x좌표가 얼마냐? 1이었다라고 t값을 이해를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부터는 왼쪽으로 가면 무조건 더 위에 다 붕 떠일 거니까 무조건 성립하는 거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fx 함수식을 작성하려면 x축하고 3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또 다른 곳에서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잖아, 그지? 그럴 때 어떻게 찾는 거라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3차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어지든 이렇게 그어지든 뭐 이렇게 그어지든 만나는 교점들의 세 실근의 합은 무조건 항상 일정하거든. 근데 현재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직선과 3차 함수하고 만나는 교점은 1이 두 번, 3이 한 번이니까 3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들의 합은 5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세 실근의 합인 거거든. 그러면 fx는 x축하고 만나는 이 교점들의 세 실근의 합도 5가 돼야 될 거라서 여기서 알파 지점이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찾게 되면서 식은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됐을까요? 제가 설명을, 이거를 고려를 하면서 설명했었어야 되는데, 얘만 만족하는 거를 설명해버렸어요. 얘만 만족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변곡점을 1로 둘 수 있지만, 지금 3보다 작거나 같다 모든 범위 내에서 fx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변곡점 지점에서 접선을 긋다 보면, 이 오른쪽에서는 fx가 더 크거든. 그래서 그건 잘못된 풀이였고요. 이렇게 돼야지 올바른 풀이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이것만이라도 좀 해석을 해두고 갑시다. fx 함수가 다음 오른쪽에 샬라샤, 이거 되게 자주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를 해석 못하면 그 다음 가지도 못하는 거라서 지금 이 문제 전반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얘만이라도 좀 외워두세요. fx 함수에다가 f'(t, x-t 플러스 ft) 딱 나오는 순간 얘가 뭘 말하는 거라고? t, ft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봐두라는 거야, 눈으로. 그러면 t, ft에서 그은 접선과 fx 함수가 있는데 fx 함수가 접선보다 아래쪽에 있으려면 요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위로 볼록해야 된다. 누가? fx 함수가 위로 볼록인 구간에서 t점의 좌표를 잡아야 된다가 기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설명할게. 그 다음에 그러면 119번도 잘 몰랐을 것 같은데 119번은 잘했나요? 119번 잘했어요? 이것도 모의고사 이거 그때 한번 설명했나요? 아니면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럼 제가 119번이랑 좀 비슷해 보이는 120번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걸 설명할까요? 12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19번은 여러분들 한번 다시 도전해봐. 그래서 B반 학생들은 혹시나 풀려고 했는데 잘 안 풀려요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수업할 때 질문을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봐요. fx라고 하는 함수는 x 빼기 2라고 하는 요 지점에서 지나가겠죠. 2를 지나가겠죠. 자, 집중해서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이거 저 혼자 설명하는 거 의미 없잖아. 그지? 자, 집중해서 같이 봐주세요. fx라는 3차 함수가 있는데 최고치 한계수는 1인 거고 이미 그 3차 함수를 인수분해까지 해놨어. 1차와 2차의 곱인데 2차는 몰라. 대신 어찌됐건 2가 있기 때문에 2를 뭐 뚫고 지나가든 접하면서 지나가든 그건 하겠지. 자, 그러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조건이 중요하네. 자, 집중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fx라고 하는 이 3차 함수 그래프는 x축과 또 나왔어. 몇 개 점에서 만났는데? 두 점에서 만났는데. 그럼 아마 상황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요런 상황이 연출이 되거나 또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 만나는 두 점 중에 하나는 확신할 수 있지. 어떤 거라는 걸 알 수 있겠냐? 2는 확신할 수 있겠죠. 뭐 접하는 지점이 2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점 지나가고 뚫고 지나가는 이 지점이 2일 수도 있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읽어봤더니 선생님 fx라는 함수가 y는 4라고 하는 함수하고 뭐 한답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근데 이 두 번째 그림은 무조건 나가리지. 왜 그럴까요? 봤더니 y는 4라고 하는 이게 x축이 되는 상황에서 y는 4라고 하는 직선을 긋게 되면 만나는 교점 무조건 몇 개밖에 안 생겨? 한 개밖에 안 생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겠나요? 그래서 무조건 이 그림이구나. 심지어 이 그림인데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요렇게 지나가줘야 되지 않겠니?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y는 4가 되면서 요점 얼마라고? 여기 이제 y좌표는 4가 되겠죠? 4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제 그러면 시작을 할게.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요소가 있었네요. 선생님, 여기가 2일 수도 있고 여기가 2일 수도 있고 모르는데 어떻게 했나요? 봤더니 f'2는 얼마가 아니래요. 0이 아니라는 건 여기가 2가 아니란 이야기인 거지, 그지? 여기 2가 아니란 이야기야? 오케이, 이제 끝났어. 다 끝났다. 다 끝났어. 봐봐.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확정입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가 얼마? 2. 자, 요 지점의 값은 차이 값이 얼마라고? 4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 4라고 하는 값은 이게 x축하고 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극소값이 무조건 0이고 극대값이 얼마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4. 원래는 이렇게 됐었던 거잖아요. 이게 y는 4.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잘 보세요. 자, 어쨌건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f2를 물어봤다라는 건 fx식을 뭐 하라는 얘기일까? 완성하라는 거지? 네. 숙제는 우리 지난번 어디까지 했었냐? 250. 그럼 넘겨봐봐. 넘기면 속도 79번. 또 넘겨볼래? 자, 오늘 숙제는 여기까지만 할게. 넘어갈게. 속도까지 할게. 287번. 많이 안 내겠습니다. 287번. 그럼 남아서 하는 애들 지금 누구 남아서 봤어? 걔네들 하고 갔어? 책 검사 다 했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잘 봐요. 어찌됐건 나는 이거 fx 구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여러분한테 계속 비율 관계를 외우라고 했냐면, 이거 사실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정석적으로 풀면 되게 복잡해. 근데 비율 관계를 알면 되게 간단하게 한다니까. 봐봐. 우선은 여기 변곡점을 끼고 있으니까 이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1대1. 자, 저기는 여기 모르겠으니까 알파라고 둘게. 그럼 여기가 실제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니? 알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될까요? 이거 얘는 몇 배가 되겠어요? 2배가 될 거니까 이 알파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요 놈의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길이만큼 오른쪽에 갈 거니까 요 좌표는 뭐라고 쓰면 될까? 2알파 마이너스 4를 얘한테 더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얼마야? 3알파 마이너스 4가 딱 나온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네, 궁금한 거. 여기를 알파라고 상관없어, 그거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건 봐보세요. 자, 어쨌건 저는요 여기를 알파로 놨어요. 그러면 1대2의 비율 관계로 해서 여기다 놓으면 돼. 분수식이 나오는 걸 내가 불편해서 저는 여기다 알파 놓은 것 뿐인 거고, 여기다가 알파를 놓게 되면 여기 기본적으로 분수가 나올 겁니다. 그냥 분수가 나오면 계산할 때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런 거고, 어떻게 놓든 정답은 무조건 나온다. 알겠지? 자,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야 될 두 번째 공식이 뭐였습니까? 3차 함수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이 차이값. 이 차이값이 여기 현재 얼마입니까? 4죠. 이 4라고 하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값을 구하는 공식은 무조건이야. 2분의 이 3차 함수가 갖고 있는 최고차항 계수인데, 여기 최고차항 계수는 이놈을 통해서 충분히 1이라는 거 알잖아. 그죠? 1입니다. 1 쓰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극소에서 왼쪽에 있는 극대, 요 거리 차이가 바로 극대란 말이에요. 여기 들어갈 거란 말이야. 원래는 공식은 뭐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얘에서 얘 빼면 되는 거니까 이 길이를 써도 되겠네. 그지? 얼마? 요거 쓰는 거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몇 제곱?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산합니다. 요거는 양변에 2를 곱하면 여기 얼마 될까? 8.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걸 세제곱해야지 8 나오는 겁니까? 2. 2가 나왔습니다. 약분하니까 여기는 1 나올 거고, 넘어가니까 알파는 얼마 나오겠습니까? 3 나오는 거 될까요? 얘가 3이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참고로 거리 비율을 통해서 그냥 여기 길이는 2가 되는 거잖아. 얼마? 5 되는 거 이해됩니까? 본인씨 여기 5가 되는 거 이해될까? 그러니까 비율 관계 아직 모르는 사람들 빨리 강의 보고 외워야 된다. 제가 이렇게 시킨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 안 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본인 손해야 진짜로. 여기 5 이렇게 됐단 말이야. fx 함수. 그럼 끝났잖아. 아까 우리 좀 전에 문제도 이런 거 했었지. x축과 만나는 교점은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이니까 이렇게 바로 써버리죠. fx는 x-2와 x- 얼마? 5의 전체 제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를 전개한 것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b 한 것이
25 한 것이 요놈이 A가 되고 얘가 B가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2를 집어넣을 땐 여기다 바로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 마사를 제곱하니까 16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16. 아, 얘는 마이너스 16이고요. A는 마이너스 10이고요. B는 25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계산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시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알파로 두지 않고 여기로 알파로 두면 분수가 생기는 건데 분수가 생기는 거에 대한 계산이 불편함이 조금 있을까봐 저는 여기를 알파로 둔 거고 꼭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여기로 놔도 된다 알겠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이야. 뭐 여기서 이해 안 간 부분. 여기 알파로 넣고 어디를? 접하는 왜 꼭 그래 해야 될까요? 알파로 여기로 놓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할까요? 문제에서? 여기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 2입니다. 자, 제가 여기를 알파라고 둔다면 항상 변곡점 끼고 있는 이 지점이 2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가 1대 2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지점은 우리 아까 비율 관계를 통해서 내분점 구하는 공식에 따라 3분의 1을 얘랑 곱하면 알파 더하기 4에서 이 지점이 극대 지점이 될 것이고 이 지점이 극소 지점이 될 거니까 아까 2분의 최고차항계수 1은 알파에서 얘를 빼면 알파에서 곱하기죠. 여기. 자, 알파에서 3분의 알파 플러스 4를 뺀 거의 세제곱은 얼마와 같다? 4랑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도 전혀 상관은 없죠. 근데 뭐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게 결국 얘를 양변에 곱하면 8이 나오는 거고 이걸 세제곱에서 8 나오는 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놈을 2라고 딱 놓고 그냥 계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분수가 싫어서 저는 이렇게 한 것뿐이야. 알겠죠? 계산해보세요. 이건 본인이 해봐야 돼. 이런 정도의 계산은 되게 간단한 계산이거든. 연습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여기서는 저희가 그래프와 관련된 건 끝났고요. 최대최소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 최대최소는 활용을 제외하고는 엄청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그냥 거의 계산하는 위주의 문제다 보니까 시험제 나왔을 때 이런 문제들은 거의 10번 이내에 나올 겁니다. 이 최대최소 이 부분은. 근데 활용 문제는 뒤에 가면 어려워질 수 있다. 자, 26쪽, 27쪽에서는요, 없죠? 일반 학생들은 나중에 질문 있으면 체크해 주시고 넘어갈게. 28쪽과 29쪽은요? 28쪽, 29쪽. 136번 좋아요. 이거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136번 한번 하고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6번. 136번이랑 132번은 같이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또 센스가 되는 거지. 3차 함수가 그랬듯이 4차 함수 식이 딱 나왔는데 잘 봐볼래? 4차 함수 식을 봤더니 어때요? 짝수차수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 y축 대칭에 대한 우함수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러한 원점 y축 대칭의 대칭일 거니까 얘는 비대칭이 아니라 대칭성을 가져서 그래프는 아마도 이 그림을 딱 그려본다면 이건 100% 이런 상황이겠죠. 0 집어넣었을 때 이거니까 저 식만 보고도 이렇게 딱 시작을 하는 거야. 0 집어넣었을 때가 무조건 항상 극대거든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에서 지금처럼 짝수차수만 구성되어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것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서 출발하는 학생하고 그냥 계산을 대뜸하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니까 뭐 여기를 잡으면 같이 양쪽 딱 잡히는 상황으로 가겠죠. 떨어진 거리가 똑같으니까. 자, 최대값이 얼마? 7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100% 이쪽에다가 잡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A가 잡힐 건데 그럼 결국은 A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일 거고 요 지점이 바로 극소 지점이 무슨 값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최소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서 요놈 A를 통해 가지고 뭘 찾으면 될까? 이게 지금 최대값은 7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쉽네. 여기는 A, 7을 지나갈 거라 저 주어진 4차 함수에다가 A 집어넣었을 때가 7이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는 거지. 자, A의 4제곱 그 다음에 A 집어넣고 하니까 마이너스 A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7과도 같다 이렇게 쓰시면 A 4제곱 A는 참고로 양수입니다. A 세제곱 마 8이 딱 나오면서 1 마 1 0 그 다음에 0 마 8인데 여기 어떤 거 들어가면 좋겠니? 2 정도 되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그죠? 1, 2가 되면 1, 2 하니까 4 딱 떨어지네 맞지? 그럼 바로 그냥 이거 원래 더 해야 되겠지만 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A 값이 나왔으니까 A 값은 얼마라고 쓰면 될까요? 2라고 쓰시면 되는 거 이해될까요?
자,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2가 완성이 됐으니까 미분 때려가지고 극소 지점이 최소값을 생각하면 되겠네. 자, 미분 한번 가겠습니다. F'X는 4X의 세제곱. 이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뭡니까? 맞나요? 그럼 4X로 묶어본다면 X제곱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여기가 얼마다? 1 이렇게 된다. 괜찮나요? 그럼 2를 집어넣을 때가 최소값일 거라서 저기다가 1 집어넣어 1 빼기 이거니까 얼마?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다. m은 마이너스 2다라고 쓰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주어진 4차 함수 우리가 막 이런 4차 함수 주는 경우 거의 별로 없어요. 이런 경우를 줄 때는 어떨 때냐? 주어진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조건에 관련된 문제. 우리 3차 함수 그랬듯이. 근데 그래프와 관련된 성격에 관한 문제를 내고 싶을 때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대칭성을 갖고 있는 이 4차 함수와 그 다음 내려가다가 잠깐 멈칫하고 내려가는 이러한 4차 함수. 그럴 때 멈칫하고 있는 지점에서 x축과 평행선을 긋고요. 극소 지점하고의 거리 비율을 봤을 때 몇 대 몇이다? 이걸 식작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대칭성을 갖고 있는 모든 4차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 거다? 짝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알고 문제를 보게 되면 체감상 느끼는 체감이 달라진다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야. 오케이? 공부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보면 나중에 진짜 다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오늘 시각 t에 대한 변화율 전까지니까 많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많지 않게 내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직 숙제 안 한 친구들 빨리 쫓아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들 수행평가 있고 하니까 이런 건데, 미리미리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숙제가 많아지면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